지난 시간에 미니진이 본인을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하이브와 민 대표와의 갈등 원인인 주주간 계약서 내용을 알아보겠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노예 계약 관련인 경업금지 내용과 풋백 옵션 행사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노예 계약부터 알아보자. 일단 먼저 주주간 계약서가 무엇이냐? 주주간 계약서란 주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 사이에 체결한 매매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하는데 주주간 계약서에는 매매 조건, 매매대금 지급 방법,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특약, 효력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인 것이다.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노예계약 관련하여 민 대표는 2026년 11월부터 경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문을 발표했고, 민 대표 주장은 본인이 하이브의 본인 지분을 특정 가격에 사가라고 요청할 수 있는 풋백 옵션 조항 때문에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먼저 노예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보겠다. 먼저 하이브는 민 대표의 노예계약 관련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민 대표는 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면 2026년 11월부터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이브의 말이 팩트가 되려면 올해 11월부터는 민 대표가 주식을 전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주간 계약서 11조의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만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조에는 계약기간인 5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주식을 전체 매각해야 경업금지에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럼 풋옵션의 정확한 내용을 보도록 하자. 이 계약서의 일부는 한국경제에서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간 계약서의 특정 항목을 공개한 내용이다. 4조를 보면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5조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 주식을 사가라고 매수 청구 통지를 할 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보유 중인 어도 발행 주식의 75%만 사가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경우 민 대표는 18% 지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13.5%만 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4.5%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 거다. 따라서 남은 4.5%를 매각하려면 하이브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가 남아있는 4.5%에 대한 지분의 매각을 동의하지 않으면 민 대표는 이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고, 5년간의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주주간 계약은 계속 유지되며 결국 2026년 11월이 지나더라도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업금지 적용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인 거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 하이브는 4조의 주식량도 제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 모호한 조항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하고, 주식을 못 팔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는데, 6조인 우선 매수 청구권 항목을 볼 수는 없지만 민 대표 입장에서는 안 사주면 그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 부분은 계약서에 사인할 때 민 대표가 변호사의 법률 질의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풋백 옵션 행사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주주간 계약을 어떻게 수정해달라고 했는지는 몇몇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풋백 옵션을 적용하는 배수를 기존 계약이었던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재 민 대표가 보유 중인 지분은 지인 지분 포함 20%, 그중 15%는 풋백 옵션이 있고 5%는 풋백 옵션이 없다. 현재 계약서에 따르면 민 대표가 받아가는 금액은 어도어의 2년 영업이익 평균치에 정해진 배수인 13 곱하고 지분 비율을 적용해서 받아가게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유추된다. 이런 경우 약 1,000억 원 규모로 계산되는데, 이번에 민 대표가 새롭게 요구한 내용은 5%에 대해서도 풋백 옵션을 적용하고 적용되는 배수를 13에서 30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하이브가 이 요구안을 수용하는 경우 계산상 약 2,4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인 거다. 일단 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니와 이런 경우 하이브의 경영 측면에서도 자칫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해서 하이브는 나머지 5%에 대해서도 풋백 옵션을 주는 것은 5년 근속 조건, 그러니까 2029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수용했지만 적용 배수를 30으로 올려주는 것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민 대표는 이것은 내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 대표 측이 과하다는 생각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탑티어인 SM, YG,
JYP 엔터테인먼트의 멀티플 척도를 봐보자. 현재 이 회사들도 시장에서 멀티플을 많이 받아봐야 20 초반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는 40 이상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티스트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단일 포트폴리오인 어도어에 영업이익에 대한 멀티플을 30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높은 숫자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시가총액은 1조 원 가까이 증발해버린 상황이다. 하이브가 요청한 어도어 이사회 개최를 민 대표가 거부했으며, 하이브는 임시주총 승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집 허가를 청구, 오늘 4시 40분에 법원에서 신문할 계획이다. 이래서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쪼록 선량한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게 주식쟁이의 바람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민언니 아무리 그래도 30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오? 끝.